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부석제협의 방역 자문단의 확인을 받아서 게스트분들은 마스크를 벗고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이제 안내해 드렸듯이 그번 때보다 흥분했던 여러 극장가에서 795만여 명의 관객들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이제 올해 여름 극장가의 승자인 한산 노예 출연 김한민 감독님하고 두 배우분을 모시고 이제 질의를 시작을 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세 분께 관객들께 인사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항상 먼저 보는 질문이 그래도 몇 번 보신 분들 많죠? 네. 그래도 다시 봐도 그렇게 지루하진 않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순신장의 영화를 찍었다지만 가장 경계하는 게 영화가 혹시 지루하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명징하지 않을 때 제가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경계를 많이 하는 편인데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거를 우리 한산영화에 출연하는 우리 두 멋진 배우분들과 함께 이곳 또 부산에서 부산영화제에서 이렇게 상영이 돼서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신 역할을 맡은 배우 박혜인 씨도 관객분들께 인사를 네, 반갑습니다. 전라 좌수사 이순신 역을 연기했던 배우 박혜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참 2차적인 이제 외장이었죠. 와키 작가 야쿠라루 외장을 연기한 세계 처음으로 이제 악인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안타고니스트 역할에 더 가까운데 변현 씨 팬분들께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키 작가 야쿠라루 역할을 연기했었던 변현입니다. 네, 제가 세 분께 질문을 각각 하나씩 드리고 관객분들께 마이크를 이제 넘겨드릴 건데요. 제가 질문을 이제 드리고 이제 답변을 듣는 동안에 질문하실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제가 이제 마이크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일단 감독님께는 이런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8년 전에 무려 1,7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신윤식 씨가 이순신을 연기했던 명량 이후에 8년 만에 작업인데 사실 이미 촬영 중인 노량으로 보는 이순신 3부작 프로젝트 중간에 해당하는 작품인데 사실은 한산의 이순신의 어떤 면모 때문에 배우 박혜인 씨가 필요하셨는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8년 만에 찍은 것은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물 없이 꼭 찍어야겠다. 명량 때 물 때문에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물 없이 찍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사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될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리고 또 한산의 어떤 의미, 그리고 또 노량의 의미, 작품의 어떤 특징과 그 작품을 왜 찍어야, 그리고 왜 내가 관객들에게 선보여야 하는가라는 지점에서 좀 더 그런 것들을 명징하게 좀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8년이 훌떡 가더라고요. 그리고 한산은 사실은 혹자들은 끼인 작품이니까 굳이 영화로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날 반대로 한산이야말로 꼭 찍어야 되는 영화다. 임진년 초기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가장 큰 어떤 결단 그리고 그때 어떤 전략 전술 이런 것들을 좀 더 젊은 느낌의 이순신이고 그리고 그 해전이야말로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하객진, 거북선, 유인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잘 모르는 그런 해전이 바로 한산해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산해전 처음 보시면서 저 한산해전이 저런 해전이었구나 그렇게 처음 느끼셨죠? 네, 그래서 저런 해전이었구나.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지점들을 정복법으로 영화를 만들지만 비켜가지 않고 하지만 또 그 영화가 고루하게 느껴지거나 뭔가 이렇게 진부하게 느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고증과 어떤 더 치밀한 어떤 그 한산해전의 특징을 더
더 여러분들에게 면밀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거북선 포함해서. 예, 그래서 그렇게 거북선이 작동했고 그런 거북선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배우는 우리 박해일 배우. 멋졌죠? 한산에서 이순신 역할로. 네, 박수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미쳐가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답변에 이만 가름하겠습니다. 네. 그 이순신 얘기를 했으니까 감독님한테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배우분께 넘어갈게요. 변요한 씨가 연기한 그 외장 와키자카 야사루라는 장수가 실제 문헌에서는 사실 임신왜란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세웠고, 그리고 이후에 일본으로 돌아가서 이제 일본 내부 안에서도 이제 끝까지 생존한 이제 영리하고 유능한 장수인데, 그 변요한 씨가 사실은 그동안 이제 안타고니스트 같은 역할을 맡았던 적이 많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 맥락에서 변요한 씨의 어떤 면모 때문에 그 이순신의 반대 지점에 있는 이 와키자카 야사루 역할에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와키자카 야사루, 우리말로 협판안치라는 그 인물을 이순신도 젊어지는 것만큼 당연히 와키자카 야사루는 더 젊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젊은 배우 중에 내공이 있는, 그리고 아우라가 이렇게 배우에게 풍기는 그런 배우가 누가 있을까라는 지점을 감독인 입장에서 이렇게 찾게 되는데, 그랬을 때는 어떤 뭐 기존의 어떤 인지도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익숙하게 수행하는 그런 지점에서 배우를 찾기보단 정말 순수하게 그 와키자카 야사루라는 새로운, 그러면서도 신선한 그런 안타고니스트를 표현할 수 있는 배우 하면 저는 변요한 배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박수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변요한의 그 안타고니스트 와키자카 야사루 역할을 했을 때 굉장히 신선했죠? 네. 심지어 매력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스팅 참 잘했구나 하면서 뿌듯하고, 또 엄청 치열해요. 예,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어떤 배우의 기질을 갖고 있고 그런 자질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또 우리 변요한의 시대가 또 쫙 한번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김한민 감독님 출연하신 때 동료 배우들 이렇게 극실히 챙기십니다. 예. 어제 김한민 감독님이 그 방송에 위키지라는 프로 아시죠? 거기에 나오셨더라고요. 배우보다 말씀을 너무 수려하게 잘해 주셔서 저희가 너무 감사했답니다. 네. 또 방금 이제 말씀 나온 김에 이제 박해일 배우께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김한민 감독과의 작업이 이제 한산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금락도 살인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세종병기 활이라는 작품 이제 두 편에 이어서 세 번째 작업인데, 사실 전 국민이 다 아는 실존 인물이잖아요. 이순신 장군. 그리고 전편에서 이제 최민식이라는 이제 거대한 배우가 한번 이제 연기를 했었고, 물론 이전에 뭐 50년대, 60년대에 성룡 이순신 같은 영화에서 많은 배우들이 이제 이순신 장군을 연기를 한 번씩 이제 한 바 있는데, 사실 한산의 이순신을 처음에 제안을 받으셨을 때 이 부담감은 정말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방금 전에 감독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런 역할을 이제 처음에 출연 제안 받으셨을 때 좀 어떠셨는지도 좀 얘기를 좀 들려주십시오. 김한민 감독님의 데뷔작 극락도 살인사건, 그러니까 그 작품이 2006년도에 저를 촬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최종병기관, 그 다음에 이렇게 한산까지 세 작품을 같이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감독님 입장, 배우 입장에서 서로의 시간들을 수정시키는 그런 사람과 사람이 알아가는 시간이 많을수록 어떤 세세한 부분까지도
감독님의 입장에서는 캐릭터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결과적인 얘기인데요. 한산의 이순신 장님 캐스팅 제안을 하셨을 때 저는 정말 너무 농담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웅적인 외모의 역할, 배우로서의 그런 캐릭터를 해본 적이 없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의 배우의 성질은 아닌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당황스럽게도 감독님이 그런 제안을 하셔서 저한테 좀 시간을 좀 달라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주셨고 시나리오를 읽어보는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영웅적인 역사의 결과적인 연전연승했던 그분의 결과적인 모습보다도 더 저한테 인상 깊게 다가왔던 건 전란 시대,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라는 그 아픈 역사 속에서 그 인물이 어떻게 버텨내셨을까. 분명히 명량에서도 최민식 선배님이 불같은 기운으로 묵직하게 버텨내신 캐릭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그 시기에 그 인물이 버텨냈을 그 태도, 그 기분, 그거를 배우이자 한 사람으로서 느껴보고 싶다라는 게 다시 호기심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책이라든가 다큐, 이순신 장군님을 다룬 작품들은 제가 알기로는 60년대부터 꾸준히 주기를 두고 만들어왔던 인물을 만들어내는 서사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그러면 그 인물이 어떤 식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는가, 그리고 명량과 한산의 시기적 차이, 또 그분의 연배의 차이에 겪고 있는 그런 환경들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감독님과 많은 얘기들을 통해서 촬영에 임했죠. 역시 예상했던 대로 여러분들이 보신 결과적인 모습보다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분의 달콤하지도 표현을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런데 최민식 선배님도 명량 개봉하셨을 때 그런 그 고심을 얘기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지금도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셨지만 저는 도망가고 싶습니다. 진심이.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묘사하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나름 진실되고 진정성 있게 해봤지만 역시나 너무나 부족하더군요. 그렇지만 많은 관객분들이 제가 했던 이순신이 아니라 그 힘든 역사를 떠안고 끌어안고 봐주신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작품을 사랑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당연히 관객분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주시죠. 저희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그 블라인드 시사회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났을 때 첫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저한테 첫 질문이 그래서 이순신 욕은 안 먹던가요? 괜찮게 나왔다고 반응이 괜찮았나요? 이걸 가장 먼저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순신이라는 인물을 역할을 배우 입장에 할 때 부담은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덕분에 감독님께서 변희원 배우라는 보석 같은 배우를 캐스팅하시면서 제 부담을 같이 끌어안게 되는 소중한 받으셨죠. 더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변하게 질문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질문 드리고 이제 관객분들께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마음껏 세 분께 제 질문을 주십시오. 그 요한씨께 여쭙고 싶은 거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와키 작화를 준비할 수 있었던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마키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사에서 내내 일본어를 구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일본어가 그 아무래도 사투리다 보니까 사극에 맞는 이제 또 톤으로 익혀야 되고, 그게 또 입에 자연스럽게 붙어야 되고, 그리고 내내 이제 과것을 이제 입고 있어야 되며, 이런 사실 캐릭터를 구축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처음에 감독님으로부터 마키 작가 역할을 이제 출연 제안을 받고 이 준비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작품을 찍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감독님을 뵙고 촬영이 한 달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본을 봤을 때 사실 저도 이게 안타고니스트로서 이제 어떤 반응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지션 자체가. 근데 제가 그럴 만한 깜냥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첫 만남에 감독님을 뵀을 때 믿고 가면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또 우리 박혜리 선배님도 계시고 하니 이 연기가 혼자 하는 직업이 아니니까 같이 잘 선배님들의 기운을 받고 믿고 가보자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이게 물리적으로 사실 시간이 부족해서 일본어 선생님을 저희 집에 재우면서 계속 좀 준비를 했죠. 참고적으로 그 일본어 선생님 남자입니다. 당연한 중간에 촬영 중간에 횟집을 갔었는데 수군들이다 보니까 부산 횟집에서도 서로 안부를 묻고 컨디션 체크를 하면서도 일본어 선생님을 같이 데려오면서 정말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준비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기세를 가장 갖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포지션으로 내가 가야 되냐라고 현명하게 선택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외국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단 연기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찾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저의 마음가짐과 기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뭐 폭식이나 폭음이나 성격이 아주 괴팍스러워질 정도로 많이 먹었어요. 일부러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마음이. 그러니 뭐 체중도 이제 증량이 되고 몸이 바뀌니까 또 마음도 바뀌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인터뷰도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조금은 이제 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인데,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촬영장에 들어갔을 때 갑옷이 맞는 순간에 이제 변하더라고요, 컨디션들이.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감독님 믿고 선배님들 믿고 그 상황을 믿고, 상황은 다르지만 공감하게 만드는 게 또 저희 일이잖아요. 그걸 찾기 위해 매우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변정환 배우가 이제 촬영 끝나고 내가 이제 편집하고 있을 때 종종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제 편집하고 있을 때 통화하다가 야, 너 얼굴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었어. 그러면 솔직하게 저는 이 작품 끝나고 나서 나는 좀 아쉬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좀 아쉽지. 그게 아니고요. 전 다시 해도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집중해서 자기를 다 쏟아낸 거죠. 그래서 그 전화를 받았을 때 굉장히 기억에 인상 깊게 남습니다. 그 전화가. 물론 이게 연기를 하고 나면 늘 아쉽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물론 시간이 지나면 또 부족함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저희 직업이 전부 다 그게 또 성장한다는 증거인데, 그 시간으로 돌아갔을 때 그만큼의 에너지를 다시 뽑아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그 사실 변희영 배우가 이제 방금 그 말씀 주신 그런 고민과 치열한 그런 준비들 이런 것들이 반영된 이 마키 작가의 금빛 갑옷이 사실은 조성과 유진 씨에게 충분한 긴장감을 주기에는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지금까지 저는 끝나고 떠들었는데 시간이 이제 많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만 질문을 드리고 관객분들께 좀 질문들을 좀 받아볼 것 같은데 환사를 보시고 이 배우 두 분과 감독님께 질문 드릴 분들 손들어 주실 때 일단 제가 저 뒤에 검은색 옷을 입은 그 남성 관객 먼저 봤는데 이따가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들었습니다. 그 박해일 배우님 연기를 보고 좀 처음에 좀 되게 의아했거든요. 평소 때는 이렇게 편성도 되게 많으시고 연기도 잘하시는데 근데 이제 엔체 관람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까 그 말씀도 듣고 하니까 그 어떤 이순신의 어떤 중압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지 않는 표정 속에서 뭔가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우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어떤 제가 볼 때 어떤 몰입하고 뭐 이런 그 이순신의 어떤 그런 분노가 많은 것들을 좀 얘기해 주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듣고 싶고 변희영 배우님은 또 상대적으로 더 이렇게 표정과 어떤 감정이 변화가 많은 캐릭터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박해일 배우님의 연기를 보고 또 만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연기해야 되겠다라고 느끼셨는지 궁금하고 또 김한민 감독님께는 이 두 분의 데뷔를 어떻게 캐릭터 데뷔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셨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이제 촬영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까지 하시고 또 어떤 부분이 실수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까 그런 부담과 함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기 3층 객석에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판옥선 맨 위에 장루 높이가 대략은 그 정도 높이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큰 그 평창에 있는 400m 트랙인가요? 그런 넓은 큰 세트장 안에서 그 판옥선 하나를 딱 제작해놓고 그린 매트로 쫙 둘러쳐서 맨 위에 이제 혼자 장군님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시야가 잘 보입니다. 그런 만큼 혼자 떠안아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옆에는 안성기 선배님이 계시고 또 이쪽에는 손현주 선배님이 계시고 또 마주해야 될 어떤 작가 야스라는 적장이 있고 그러면서 한 200명 남짓한 스태프들이 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제 오케이가 나고 어떤 연기를 펼칠지 첫 촬영 때 기억이 나는데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군요. 그건 떨리는 다리 하나 잡기도 정말 힘든 촬영이었던 기억이 하나 있었고 영화의 산 증인 같은 표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자면 안성기 선배님이 그런 존재시잖아요. 수많은 사극과 여러 장르에서 똑심 있는 연기를 해내신 분이 옆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기운이라는 게 무시 못합니다. 정말 그 기운을 같이 떠안고 해내야 된다는 어떤 후배 배우로서의 이순신 장군님이라는 그런 부담들 여러 가지를 처음에 다 잡고 가야겠다. 시작이 반이다. 그래서 저는 첫 촬영 때 그때가 가장 진땀도 나면서도 아주 톤을 잘 잡으려고 노력했던 그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독님과도 대화를 많이 해서 그런 한 걸음을 정말 잘 뛰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힘든 기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제가 이제 갑자기 들어서 아니 압니다. 그 부담 표정이 많이 있었죠. 되게 자연스러웠던 그런 표정. 사실 저한테는 유한 씨가 되게 호랑이 같은 표정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힌트.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행히도 어려워 질문이. 마무리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운 어떤 캐릭터가 그 연기의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꺼번에 밀려오니까 굉장히 본능적인 배우라 기억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정돈해서 말씀을 드릴지가 어려워서 지금 사실 제가 버버리 있던 건데요. 지금 이제 정리가 됐고요. 아무래도 제가 그러니까 데뷔 이후부터 거의 제 또래 나이가 비슷한 배우분들이랑 사실 작업을 하지 많이 못했고 거의 선배님들하고만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무의식적으로 계획한 또 계획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배울 수 있거든요. 이게 용기 내서 배울 수 있는 저의 선택이었는데 박해일 선배님도 사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해일 선배님도 아무래도 이제 정말 대선배님들하고 작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 제가 많이 의지할 수 있었고 또 그런 표정이 어떻게 나왔냐면 박해일 선배님과 같이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안성기 선생님, 이제 손현주 선배님 다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조선 쪽에 계셨죠. 그런 선배님들이 힌트를 계속 주셨어요. 제가 어떤 포지션으로 연기해야 되는지 힌트를 주셔서 호랑이라는 어떤 그런 그림을 제 집에다 박아놓고 그런 힌트를 받으면서 그냥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막 표정을 지어야겠다라는 생각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제 마음의 감정은 그리고 또 기세는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포지션에서 그런 표정이 나온 거 아닌가 제가 연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아까 이제 그 손들어주신 맨 앞좌석에 계신 여성분 질문을 갖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요? 벌써 4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버풀이 길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질문 부탁드립니다. 우선 감독님한테 먼저 듣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 영화를 한 20번 정도를 본 것 같아요. 영화관에서. 잠깐만 지금 마이크 어디에 계시죠? 네. 제가 영화관에서만 한 20번 본 것 같아요, 이 영화를.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처음으로 덕질하는 영화가 됐거든요, 한산이. 근데 이거를 감독님이 이렇게 될 걸 알고 계셨는지, 이렇게 다큐몰이를 할 줄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속덕쌈은 의도하고 입히신 건지. 뭐요? 속덕쌈을 의도하고 입히신 건지. 속적쌈요? 뭔 말인지 이게 지금 나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아니 이순신 장군님을 네. 지켜드리고 싶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속덕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의도하고 입히신 건지, 그리고 박해일 배우님은 요새 젊은 팬들이 많이 생긴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본인의 뭐랄까 감사? 반응? 소감 이런 게 궁금합니다. 저는 감사한 게 그러니까
속적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듣도 보도 못한 처음 질문이어가지고 내가 한국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근데 우리 저기 박혜인 배우가 그런 맛과 멋이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아까 저번에 질문까지도 같이 곁들여서 하자면 굉장히 불과 같은 연기를 했고 여기 우리 변명한 배우는 불과 같은 연기를 한 거죠. 네. 그런 대비가 아주 강렬하게 있었던. 네. 그러니까 용호 쌍기다 뭐 이렇게 보이시는 배우. 그러니까 용이 굉장히 물의 기운을 가득 품고 있잖아요. 호랑이는 불의 기운을 강하게 품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배우들의 우리 두 배우의 대비가 굉장히 나는 재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상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영화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좀 위로나 어떤 위안 같은 걸 얻지 않으셨나요? 혹시 보시면서? 네. 그리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뭉클한 어떤 느낌으로 이 영화를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연차 관람을 하시면서 이제 20번을 보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느낌들을 좀 힐링 내지는 어떤 그런 자긍심과 어떤 위안의 어떤 힐링감 이런 것들이 전 제 영화 만들 때 꼭 관객들과 그런 느낌으로 소통하고 싶어요. 앞으로 영화를 만들더라도. 네, 그래서 최종편 영화를 보고 여성분들이 많이 어떤 위로를 얻었다고도 많이 해서 그 말을 저는 가장 좋은 평가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지점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느낌이 어떤 것 같고. 그러면 속촉상을 그 위로인가요? 아니 그거는 이제 제가 속적상 맛과 음식 속적상 배우 우리 이제 박혜인 배우의 그러면 이제 소감을 좀 들어볼게요. 네, 그 속적상이 그런 위안을 이렇게 지켜주고 싶은 느낌을 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실제로 저희 항상 무대 인사 열심히 다닐 때요. 그 속적상을 선물해 주신 팬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집에서 잘 입고 다닙니다. 바깥에서 좀 그렇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편하더군요. 한여름에 시원하고 속적상이 저를 살렸네요. 그리고 젊은 배우분들, 관객분들께서 좋아해 주신다면 그것은 옆에 계신 변요한 씨나 옥태견 씨 이런 분들이랑 함께 해서 제가 더불어 어떤 보너스 받은 기분으로 그렇게 관심과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젊은 배우분들이 누가 캐스팅되느냐에 따라서도 지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주셔서. 심지어 20번이나 멋진 들어오심을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라서 세 분께 아주 짤막한 이제 마무리 인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이제. 아니 이건 우리 요한이부터 하자. 이렇게. 우선 그 부산에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부산에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산영화에 출연을 사랑해주신 관객분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꼭 속적삼 같은 배우가 되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의 바다. 네, 저희 부산에서 바닷가 근처 바다에서 전투를 벌이는 이순신 장군 영화를 봐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속에서 어영단 캐릭터로 굉장히 노련미 있는 연기를 보여주셨던 안성기 선배님의 건강한 쾌유를 이 자리에서 빌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극장에서도 보셨을 텐데 또 이렇게 부산영화제 기간 동안 이 영화의 전당 극장에서 또 다시 한번 우리 한산영의 출연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는 특히 한국 영화의 힘은 바로 관객분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항상 이곳 부산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봉 전에 시사회도 부산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영화제에서도 부산에서도 마감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무튼 관객 여러분 이 영화를 보시고 제가 그 고사문에 적어놓은 대로 고사를 지내거든요. 영화 찍기 전에 여러 가지 촬영이나 이런 변수 없이 또 어떤 위험한 사고 없이 잘 찍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내는데 그 고사문에 이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의 행운 그리고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방지를 위해서 관객과 게스트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 관객과 게스트가 별도로 퇴장을 할 예정인데요. 관객과 게스트의 직접적인 접촉을 섞어주시고 게스트가 퇴장을 마치고 나면 관객분들의 퇴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